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 쪽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겠다 해서 소송을 하시면 수사받고 최대한 저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하다가 잘못돼갖고 감옥 가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편성 스탑 더 스틸 3편 2부 부정선거 핵심 키워드 7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죠. 생판 모르는 부재중 전화가 2개가 왔어요. 그리고 1시 7분에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 저는 SK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은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명절 연휴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가능하실 때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쓰셨어요. 정중하게 썼지만 나는 기분 나빴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부터 하는 거는 요새 같은 시대에 는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평일날 전화를 하든지 되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득달같이 전화하는 건 정말 싫어요 나는. 그 다음에 2시 22분에 다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좀 빡쳐갖고 문자를 이제 했는데 설날 명절 연휴에 다짜고짜 전화부터 하시고 참 예의가 거시기하네요. 나는 당신 전혀 모르는데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 거죠? 설날 연휴 끝자락에 참 불쾌하네요. SK그룹은 직원들 예절 교육 안 시킵니까? 이렇게 제가 썼죠. 예, 스펙스 이제 부사장이시면 엄청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자나 이런 거는 아마 좀 받아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뭐 씨발 SK 부사장이 뭐 우리 회사 부사장도 아닌데 왜 내가 왜? 참 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참 예의가 거시기하네요. 예. 그 사장들이 나한테 이제 그때 옛날에 한참 인기고 했을 때 우리 회사 좀 주가 좀 올려주고 같이 좀 하면 작업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왔다가 많이 이제, 오시죠. 예, 그런 거 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들 불쾌하시더라고요. 나는 당신 부하 직원이 아니야. 내가 그 프로필 검색해 보니까 당신 73년생이더만 나보다 2살 어리더만. 늦은 밤에 네가 뭔데라고 하셨는데 명절 연휴에 네가 뭔데. 예, 그러니까. 그랬더만 제가 연휴에 죄송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올리신 내용이 너무 사실과 달라 전화드린 건데 이런 말씀까지 듣네요. 되게 빡쳤다는 거죠.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는 연휴에도 발생하니까요. 혹시 어떤 오해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했던 건데 소통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겁나더라고요. 내가 대 SK그룹인데 내가 힘쓰면 네 하나 바로 잡아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나는 진짜 무섭더라고. 네. SK는 엄청나게 큰 그룹이잖아. 근데 왜 문자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근데 문자를 왜 앞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미처 생각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사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나 궁금해갖고. 아니, 남의 전화번호, 생판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막 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만은 이제 그거 얘기해주면 되지. 대뜸 또. 예절 교육 운운하시니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분이 나빠갖고. 그래라 그랬죠. 내가 2살 많으니까. 아니 예의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 아니 내가 지금 야 예의 없다고 느끼는 거는 내 마음 아니야. 내 마음. 내가 그래도 2살 많으니까 사회에서 연장자로서 당신의 예절이 예의 모양이냐, 최태원 회장이 평소에 이렇게 가르치시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원칙대로 이제 하시겠다고 하니까 엄청 지금 쫄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그래라 하셨어요? 뭐 내가 2살 많으니까. 뭐 욕한 것도 아닌데 뭐 그래. 조만간에 아마 경찰서에서 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무서워 죽겠어 나 진짜. 예. 그래서 막 생각했어요.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뭐 잘못했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윤성은 부사장인 사람에게 대해갖고 내가 뭐 얘기한 게 없잖아요. 아무 얘기한 적이 없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가 뭐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 이 사람 존재를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감생해보니까 아마 이 얘기가 아닌가. 유튜브 쇼츠로 이게 올라왔었는데 초안전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면서 김희영이라는 이분이 중국 스파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난 얘기한다가 정신 팔려갖고 제가 좀 단점이 미란 앵커님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기등을 돋고 좀 흘리는 편이에요. 얘기하기 바빠갖고 이거 내가 다시 봤는데 한데 옆에서 간첩이요 이러시더라고. 스파이예요? 그래서 아니야 간첩은 아니고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갖고 네 했다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이제 100번 1000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갖고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듯해서 진짜 이거는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초안전이라는
중국이라는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초안전이라는 것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이 이제 인수하든지 자기네 편에 이제 유리하게 이제 이끌어가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김희영 씨하고 최태원 사장이 이제 결혼하고 하는 부분이 뒤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이제 작업하고 결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제 김희영 쪽하고 이제 줄을 대고 있어갖고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SK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앉혀갖고 거기서 기술을 쏙쏙 빼갖고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키울 수 있으니까 네.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가 네.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염려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적인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간첩이라든지 중국인 스파이라든지 단정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닌데 이 쇼츠만 보면은 이제 단정적인 이 뭐랄까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는 듯 해서 아마 전화하신 게 아닌가 네네. 싶어서 뒤늦게 지금 사과를 정식으로 드리고요. 하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가 김희영 씨 개인 비서는 아니지 않나요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김희영 씨가 중국 스파이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거면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가 김희영 씨가 고용하고 있는 개인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김희영 씨라든지 아니 김희영 씨가 SK그룹에서 뭐 직책을 맡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공적이라고 사적인하고 구분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SK 수펙스 추구협의회가 SK그룹 관련된 일을 해야지 김희영 씨는 SK그룹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개인 집사가 아니잖아요. SK 수펙스 추구협의회가 김희영 씨 개인 비서가 아니잖아요. 최태원 씨 개인 비서도 아니에요. 예? 관련해서 명예소송을 하고 싶으시면 최태원 씨 개인의 변호사가 해야지 아니면 김희영 씨 개인 변호사가 나한테 따져야지 SK그룹의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부사장이 따질 일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월급 받는 거는 그 목적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SK라는 회사가 최태원 씨 개인 회사도 아니고 김영 씨 개인 회사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그거 하라고 당신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전한길 쌤이 성관이 말하는데 민주당에서 발끈한 것 같은. 아, 그래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야 네가 개인 비서가 아니잖아.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김희영 씨나 김희영 씨 관련된 개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지만 SK 수펙스라는 데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삼성전자 미래경영시 삼성그룹 비서실 같은 조직이란 말입니다. SK 수펙스 추구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SK그룹의 사장단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SK그룹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집합체란 말입니다. 하나금융지주에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적인 일들을 대신해서 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다고. 나는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은 부사장님. 예? 항의할 거 있으면 정식적으로 항의하세요. 김희영 씨 개인 비서나 아니면은 최태원 사장님 개인 비서, 개인 변호사 시켜서 하라고. 당신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약간 어긋난 이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으로 가기 되기까지의 과정에 공익성, 논리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왜 김희영 씨에 대해 갖고 중국 공산당 연관성이 좀 네. 의심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냐 하는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명예훼손 소송 걸려갖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법정에 가서 감옥을 갈지 말지 결정이 되게 되더라도 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김희영 씨고요. 지금 상간녀 김희영 씨. 일단 원적이 황해도 해주시예요. 원적이 뭐죠?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 원적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북한 사람이에요.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고 이제 리라 국민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까지는 한국에서 다니셨던 것 같고요. 이게 대학교가 네. 중앙미술학원인데 이게 이상하다. 중고등학교는 어디 갔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고요. SK라는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의 이제 안주인이 되실 분인데 그런데 비해 갖고 이분의 과거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 밝혀져 있단 말입니다. 이 중앙미술학원인들 한번 보면은 교훈이 진정미 차강대 넓고도 정교하고 깊게 한다.
중국이에요. 중국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셨다고 이분이. 중국의 이 중앙미술학원대를 나오신 게 너무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분이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술대학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네. 왜 중국에 가서 이 미술 공부를 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민권은 전 남편 때문에 취득한 거 아닌가요? 전 남편도 있었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네. 너무 이상하다고 이 사람이. 하다못해 예술하면 어려운 게 뭐죠? 프랑스. 그것도 아니고 아니 중국에 무슨 미술이 있어. 중국에 무슨 예술이 있냐고. 왜 중국에서 미술대학을 나오냐고 도대체. 그래서 나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국민학교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게.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의심이 더 드는 거지. 과거를 세탁한 게 그 과거 안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포섭해 갖고 이제 미인계 이제 뭐 이런 거를 가르칠 수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중국 스파이다, 중국 간첩인 것 같다는 얘기한 거는 제가 오버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적인 사항이니까. SK가 대기업으로서 정말 잘 자리 잡고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도체는 안보다 해서 그렇죠. 반도체가 중국 가는 거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미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도 반도체가 꼭 필요하고 SK 하이닉스를 자기들이 가지면 그 반도체 가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그 탐나니까 전통적으로 미인계의 나라니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상은 제가 얘기한 거고.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반드시 필요한데 문재인이 들어왔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사찰 기능 자체 아예 못하게 없애버린 거잖아요. 국가안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더 걱정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헌법에 보호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 쪽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겠다 해서 소송을 하시면 수사받고 최대한 저도 이제 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하다가 잘못돼갖고 감옥 가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거야.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노소영 싫어요. 노태우 시절에 노소영하고 최태원하고 결혼하니까 야 이거는 네네네. 너무 정경추하이지 않냐 하면서 대학생들이 그때 막 데모하고 반대하겠네요. 그때 네. 나도 앞장섰다고. 그 저기 최태원 회장님 그 노소영 지금 싫어하시는 거 조간지치 있잖아요. 그 철들하실 때가 반대했다니까. 노소영보다 나 김영희 내 스타일이야. 더 매력적이고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나도 김영희 택할 거야.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나라의 이 중요한 반도체 기술이라는 진짜 국가 핵심 산업이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오해 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스펙스 부사장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펙스 부사장이라는 자리가 네. 김영 씨 개인 비서가 아닙니다. 불만 있다고 하면 김영 씨 개인 비서나 김영 씨 그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이제 네. 뭐 이렇게 하셔야지 스펙스가 낯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폐가망신 하는 거야 뭐 날 바 아닌데 SK라는 이제 국민의 혈세로 네. 이제 그 키운 이 기업이 예. 중국에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큰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예.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제 이 김영 씨가 맞아요. 이제 중국의 스파이다, 중국의 간첩이다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보자면은 5%, 95%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스펙스가 누구지? 부서장님 공사를 구분하세요. 예? 당신이 개인적인 이런 이제 가정사 이런 거에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는 위치라고요. 그 일 하라고 주주들이 당신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직무가 뭔지 좀 명백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나이 50 먹어갖고도 50 넘어서도 지금 그러고 있으면 인생이 안 부끄러워요? 참.